평화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뉴 노멀이다. 2025년에는 훨씬 더 큰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여전히 K방산의 주요 탑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은 불안하기만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천일을 넘기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하나자산운용 최영진 전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에서 전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진 전무입니다. 전무님, 최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 협상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방산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종전이나 휴전 이런 거는 방산주에는 악재다 이런 공식이 좀 성립하는 겁니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30여 년 동안 가졌던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정학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의 시대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시프트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쭉 펼쳐보시면 분쟁 지역이 유럽, 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중국해, 대만 해역, 그리고 한반도, 전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화의 시대에서 분쟁과 갈등, 대립의 시대로 전환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네. 스스로 지켜라. 방위비를 더 내든가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유럽, 나토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왜 방위비를 1%밖에 내지 않아? 2%까지 올려라고 얘기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국방비를 얼마나 쓰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4%대가 넘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전쟁 위협이 훨씬 더 크잖아요. 시키지도 않아도 이미 4%대 후반까지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어요. 유럽은 평균적으로 아직 2%가 되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에 뭐라 그랬냐면 2% 날도둑이다. 3%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1%에서 2%, 2%에서 3%. 퍼센테이지는 1% 같죠? 네. 총량은 2배, 3배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처럼 갈등이 고조된 국면은 미소 냉전 시대 이후로는 지금이 가장 첨예합니다. 그래서 국방비 증가는 결국은 무기 도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자유진영과 어떻게 보면 독재진영 이렇게 좀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같은 경우는 체계가 통합이 돼야 돼요. 미국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군사 동맹입니다. 우리는 나토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미국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무기 체계가 통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방산 그리고 미국과 또 유럽 그리고 일본의 방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이 단기적으로 휴전되거나 종전되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일단 방산주는 앞으로 유망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50여 년 동안 미국과 소련 양극단 체제로 군비 경쟁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89년에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고요. 그 이후로 유럽은 로드스트림이라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저가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았고 곡창지대를 통해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30여 년 동안 유럽은 무엇을 했냐면 방위산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생산 공장들을 축소해 갔고요. 방위비를 줄인 예산을 가지고 경제 재건과 복지비에 써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나는데 무기가 없어요. 빠르게 조달할 수가 없었죠. 그럼 미국은 뭐 하고 있었냐?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 간의 군비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미국도 똑같이 방위산업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방위산업을 크게는 5개 빅 컴퍼니를 만들고 통폐합을 한 겁니다. 그게 네.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실행한 정책들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K방산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됐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70년 동안의 분단 국가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북한하고 군비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지상방상이라든가 재래식 무기를 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도 됐고 성능도 좋아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통용이 됐고 매년에 한미연합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리고 쿠팡 배송. 납기를 잘 맞춰주는군요. 더 빨리. 빠르게 전쟁하고 있고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 있는데 그 나라들이 무기를 빨리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2022년 전쟁 났던 해 그리고 작년에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까지 지금 방위산업 수출이 증가되고 있고 실제 수출 규모가 2%대까지 이제는 3%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K방산의 위상이 남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던 나라잖아요. 네. 원래 연간 한 30억 불 정도 하던 나라가 2022년에 113억 불. 올해는 지금 200억 불 돌파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 K방산 이렇게 잘 나가면 유럽에서도 참 견제가 심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네, 대통령이 네. 유럽은 유럽산 무기를 써야 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그건 자명합니다. 제가 유럽 사람이라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2030년까지 역내에서 50% 조달하겠다. 2035년까지 60% 조달하겠다. 이게 목표치입니다. 자,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2030년까지 짜고 쪼이고 끌어내도 50%. 35년까지 결국 60%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50%, 나머지 40%는 역내 조달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어디서 하겠습니까? 첫 유럽 번째는 밖에서. 유럽 밖에서 미국에서 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은 결국 지속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래식 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들은 누가 할까요? 중국에서 할까요? 못하죠. 러시아에서 할까요? K방산이군요. 불가능하지 결국.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K방산이 아까 제가 유럽의 GDP 대비 방위비가 1%대에서 2%대 그리고 트럼프 2.0이 되면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 3%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총액이 하나, 둘, 배수로 올라간다. 그 배수로 올라갔을 때 유럽의 방사는 50%, 60%로 역내 조달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겠죠. 하물며 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틈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도 당연히 MS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총량은 늘어나겠죠. K방산의 지금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웬만한 기업들이 5년 이상의 수주를 물량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받쳐주겠네요, 주가를.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실적을 동반한, 실적을 수반한 주가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그런데 내년도 밸류에이션은 이 가격대면 비싸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MRO입니다. 유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프린터 파는 거와 똑같아요. 프린터 한 대 팔면 토너를 계속 교체하잖아요. 방위산업이 그렇습니다. 계속 무기 한 번 도입하면 못 바꿔요. 전투훈련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탄약 같은 것들 계속 공급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네.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20, 30년은 지속적인 MRO 때문에 우리 걸 매출이 쓸 수밖에 계속 없다.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대 7 혹은 4대 6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무기 납품 가격과 뒷단의 MRO가 네. 적게는 3대 7, 많게는 이제 4대 6 이렇게 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수주하는 물량만큼 앞으로 20, 30년 동안 차곡차곡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럼 이 방위 산업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 자체가 그러네요.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전쟁 요 이슈만 볼 게 아니네요. 그래서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되게 유망하다고 꼽았던 건가요? 2025년에는 지금 올해 보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캐나다에 우리가 팀 코리아로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한화 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화해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하나오션이 체계종합기업으로 들어가고 수주를 했을 경우에는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이제 생산한다라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출은 지금 트라이 중인데 이게 60조짜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성이 뭐였습니까? 미국 조선, 미국 해군은 대한민국 조선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HD 현대중공업까지는 해군 MRO 시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정비해 주는 거. 지금 7함대가 일본의 요코즈카에 있습니다. 근데 이 7함대에 있는 함대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가서 샌디에고에서 수주를 한다? 왔다 갔다 1년 걸려요. 지금 중국이 이미 해군 함정 수가 미국을 초월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네. 400척이 넘어요. 예. 미국은 지금 320, 30척밖에 없어요. 근데 되게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MRO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태평양 전선에서는 지금 7함대만으로는 중국의 이 남진 내지는 동진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해군력에서의 미국이 이미 조선업이 붕괴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일본과 대한민국의 조선회사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러브콜을 한 거였군요. 러브콜을 한 것이고 저희가 MRO에 시작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조까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전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예. 해군력을 증강시켜서 네. 공동의 방어 체제를 가지고 가죠. 네.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 호주가 전투함 분축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의 남진, 중국의 동진이나 남진을 막기 위한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공동 연대다. 이렇게 큰 보시면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K방산의 펀더멘탈은 되게 좀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글로벌 방산 그 시장의 구도를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최대 방산 국가는 뭐 미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조국 이렇게 네. 보잖아요. 당연히 미국이 한 8,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제 한 1,300조국이에요. 뭐 1,000조국이 아닙니다. 벌써 네. 그 정도 됩니다. 최근에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이 크게 폭락을 했었던 단초가 된 것은 이스라엘과 뭐 헤즈볼라 휴전보다는 우리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공동 수장으로 머스크. 임명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네. 우리나라 국방비 너무 많이 써. F-35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드론 같은 무기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글로벌 방위 산업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미국 방산, 유럽 방산, 심지어 K 방산까지도 여파가 도미노 미쳤군요. 형상으로 여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F-35에 대한 추가 도입이라든가 이런 첨단 무기들을 도입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효율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무엇으로 그 줄인 비용을 커버할 거냐? 네. 저는 여기에 K방산이 매우 강력한 고려 대상 국가이자 무기를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상방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사일, LIG 넥슨, 그 다음에 전차에 있어서의 로템, 현대 로템, 그리고 자주포, 천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세 개의 회사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 미국 시장에서도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K방산의 모멘텀이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선진국 수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머징 마켓은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은 좀 돈을 꿔주면서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실 수출입 은행법도 개정하면서 자본금도 그렇죠. 증가시키고 또 무보도 해주고 만약에 폴란드에서 소위 말하는 대로 배째라 이러고 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레드백 같은 경우가 호주에 수출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캐나다 같은 국가의 잠수함 사업이라든가 또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대한 방위 수출이 이어진다면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네. 또 한 번 구매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큰 그런 선진국 시장으로의 수출국 확대. 이게 2025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품목도 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화에서 글로벌 방산 ETF도 출시하셨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글로벌과 우리 K 방산을 적당히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K방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우리나라가 수출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한 3년 차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2%대에서 지금 3%대로 가고 있는 시장 규모로 보면 아주 열악한 회사.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K방산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전체 방위산업 시장에서 수출의 40%는 앞서 말씀드린 천조국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을 빼고 갈 수는 없군요. 네, 그래서 글로벌 방산에서 결국은 글로벌이 방위비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은 가장 시장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방위 산업들이 그 일정 정도의 포지션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 산업은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 앞서 제가 유럽 얘기했잖아요. 원래 1, 2차 세계대전에 식민지 정책까지 했던 산업혁명 이루었던 유럽이 원래 전통 제조 강국이고 전통 방산 강국입니다. 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데들. 예, 그래서 독일의 뭐 라인메탈이라든가 뭐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 이탈리아의 뭐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이런 형태의 제가 방산 5대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5개 그리고 미국에 또 5개 정도를 해서 글로벌 방산 ETF를 만든 거죠. 그것은 이제 미국의 안정성과 유럽의 성장성,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뭐 이렇게 해서 5대5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K방산에 한 50%를 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에 50%를 담으면 전체 일본 방산이 좀 빠지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일본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자유지역 내에서의 방산 기업들을 좀 담을 수 있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적정한 자산 규모에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자기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담아 두셔도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종목으로 투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글로벌과 K방산에서 한 3개씩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앞으로 유명한 거 어떤 거 있을까요? K방산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담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여전히 뭐 에어로스페이스 좋게 보고요. 두 번째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롭템, 카이 그리고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이 정도가 방산의 K방산의 주요 탑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개를 꼽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렇죠, 세 개, 한 여섯 개 하셨어요. 다섯 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방위산업들이 체계종합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에서 연관되는 또 서로 상호 협업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오르나 봐요.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라크 예를 들면 3조 7천억 미사일 그 수주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40%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시스템이 추진체하고 레이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패키지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이 개별 종목 중에 뭐 어느 거 하나를 꼽아서 투자하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좀 보시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거나 향후 좀 큰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방위산업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영진 전문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